육부로 이어집니다. 자, 잠깐 또 쉬어가 볼까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는 한결같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과 점검 등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여 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죠. 그걸 저는 우리 몸 확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만통연 연구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만가지 통증 연구소라고 하여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은 원인에서 비롯된 증상이라고 했듯이, 통증을 알면 원인을 또한 찾아 들어갈 수 있고, 원인을 알면 그 통증의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알면 우리 몸이 원하는 통증,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통증은 누가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뇌. 그럼 통증이 그걸 왜 알려주는 것이죠? 몸에 어디가 고장났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함께 공유했을 때 내 스스로가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평생 건강 홀로서기를 합시다. 그 배움과 나누는 한마당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중간에 두뇌가 일하고 있는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인 자가치유 능력을 믿을 때 우리 몸의 해결은 가능합니다. 자, 시작이 반이랍니다. 함께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두뇌의 항상성 능력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사령탑인 두뇌가 원하는 일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깨끗한 피의 생산과 혈액순환의 우선순위로 두뇌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 등을 조화와 안정과 평안을 안겨주도록 해야 한다. 기능 조절을 도와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몸에 기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모든 조절은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실전에 아주 쉽게 응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항상성을 도와 우리 몸의 건강 유지를 돕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둘째로는 점검, 즉 체크를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찾아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기능 조절을 통하여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 안정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로, 가장 중요한 머리로 혈액순환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바로 두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장육부 중에서 똑같이 망가질 일은 없잖아요. 간이 가장 많이 망가진 사람, 저는 그것을 이제 주된 문제의 장기라고 불러 주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오장육부의 간의 문제인지 위장의 문제인지 대장의 문제인지 그런 문제를 알면 그로 하여금 다른 장기로 어떻게 파생되어 문제가 왔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찾기 위해선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음양과 오행에 대한 것을 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척추를 찾아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잘못된 습관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맞춤형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쉽게 좀 이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돼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선이 있죠. 위에 붉은색, 밑으로 바로 이제 연두색 말고 정 가운데 선. 바로 이게 뭡니까? 수평적, 정상적 상태,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평균치를 이루고 있다, 조화되고 안정된 상태를
정상적인, 이 바로 건강한 상태. 이런 건강한 상태에서 깨질 때에는 넘침이라는 것이 있고 부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쉽게 체온으로 생각해. 우리 몸은 36도 5부가 돼야 되는데 37도가 됐어요. 이건 넘침의 병입니다. 그런데 35도로 떨어졌어요. 이건 부족의 병입니다. 체온의 부족.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떠한 문제는 이렇게 다 비교 이해하면 되는데, 넘침의 병이라는 걸 쉽게 이렇게 합시다. 뾰루지가 생겼어요.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없다가 생긴 건 넘침이죠. 세균과 바이러스 없다가 생긴 것이요, 고통의 표현도 없다가 생긴 것이고, 열도 높아진 것이니까 이런 병을 넘침의 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체온이 떨어졌다, 냉증, 기운이 부족해졌다, 부족증, 그리고 우리 몸에는 뾰루지처럼 피부의 겉으로 튀어오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속으로 파들어가는 피부 질환이 있죠. 지금은 그것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스럼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 제가 어릴 당시에 먹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때 피부 질환이 오면 대부분 다 부스럼이었습니다. 머리에 부스럼, 피부에 부스럼. 그러면 그것이 저도 제 몸에 여러 가지 훈장으로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허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넘치는 실이 더욱더 넘쳐버렸다. 그건 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로 부족한 것이 더욱더 부족해졌다, 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문제는 정상에서 벗어난 허실, 한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부족한 걸 올려줄 수 있는 보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정규 과정에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좀 비교해 봅시다. 뇌는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내장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심신은 안정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몸의 모든 것은 정상이 되죠. 건강한 상태. 그런데 뇌는 불균형, 내장 기능 부조화, 심신의 불안정, 이 모든 비정상이 결국은 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는 잣대를, 점검 잣대를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음과 양, 음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기쁨이 너무 넘쳐도 문제잖아요. 슬픔이 너무 넘쳐도 문제잖아요. 그럼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쁨이 넘친 사람은 슬픔이 적을 수밖에 없죠. 이걸 잣대예요. 양이 올라가면 음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좀 육장육부라고도 얘기했죠. 이것을 오행에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목의 성질, 화의 성질, 토의 성질, 금의 성질, 수의 성질, 여기에 육장육부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옆에 내목 하나에 있죠.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간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라는 것과 담낭은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이 비교되는데, 토에 있는 비장과 위장을 비교해 봅시다. 비장은 음의 성질이라고 위장은 양의 성질이라는데, 음양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장이 너무 넘쳐버리면 위장은 부족해지는 바로 현상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한다는 건데, 이건 살짝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음양의 조화와 오행의 순리 이론이라는 것인데, 우리 몸을 비롯해 세상 모든 것은 음양으로 나뉘어져 오행에 배당되어 있다고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 음양은 뭐냐? 우리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적인 관계로서 모든 건 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높이가 있으면 낮음이 있고, 겉이 있으면 속이 있듯이 겉과 속의 균형. 근데 우리 몸으로 비교해 봅시다. 좌와 우, 중심을 관계하여 균형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직립보행하는 상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음양적 상태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있고, 오행이란, 쉽게 얘기하면 음양은 균형이라는 잣대를 수평적으로 이해한다면, 오행은 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은 돌고 돌죠. 우리가 태어나 죽고 다음 세대 또 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오행의 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서로 상생과 상극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명 세상엔 독불장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견제하며 서로가 절제하도록, 억제하도록, 부족한 거는 보태주고 넘치는 걸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원리의 힘이
바로 자연과 우주에도 있고 우리 몸에도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두뇌의 균형과 내장 기능의 조화를 위한 조절 방법이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두뇌가 일하는 일 중에는 가장 큰 것이 내장 기능을 조화롭게 정상이 되도록 항상 도와주고 유지시켜주는 원리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 항상성을 돕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 오장육부 내장 기능을 음양에 배당시켜 호화실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구분하게 되면 보법과 사법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조절 방법으로 제일 쉬운 건 반지요법, 마사지요법, 침요법, 색상요법, 향요법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발을 뻗고 자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는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음양과 오행의 배당을 시키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하여 내장 기능의 허실 구분은 물론이요, 이 방법을 통하여 조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이 본요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전문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화 토금수, 목의 성질, 나무의 성질을 뜻합니다. 화의 성질은 불의 성질이요, 토의 성질은 흙의 성질이요, 금의 성질은 쇠금이라고 하여 쇠의 성질이 있고, 수는 말 그대로 물의 성질이에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타 불을 만들어 그 불에 탄 나무가 흙이 되고, 흙 속에 있는 것이 굳어지면 쇠금이 되며, 그리고 그 흙 있기 전에 바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안반수, 물을 땅 속에서 지키죠. 그 물은 나무를 먹여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돌고 도는 음양의 오행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에는 간담이 있고, 화에는 심장과 소장이 짝이고, 토에는 비위장이 짝이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간담이 서늘하다, 비위가 약하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간략히 먼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 오행의 배당 관계의 이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음의 장기, 목화 토금수 위에 돼 있죠. 그 목에는 간담, 심장, 소장, 여기에 심포와 삼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장기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개를 포함하여 육장육부가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수에 있는 신장과 방광이다. 신장은 물을 걸러주죠. 방광은 물을 담았다 버리는 기관이죠. 다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바로 오행에 우리 몸을 배당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는 간의 손가락이요, 검지는 심장의 손가락이요, 장지는 비장의 손가락이요, 약지는 폐의 손가락이요, 오지는 신장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배당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 기능이 넘치고 있다. 목 기운이 넘치고 있는데 목의 맛 가운데 신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 기능이 허약한 사람들은 신맛이 도움이 되겠지만 넘치는 사람들에겐 어마어마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비장의 이상이라는 것은, 비장은 비위장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살찌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럴 때 단맛이 땡긴다, 살이 찌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땡이가 부었다, 분노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장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폐는 근심 걱정으로 한숨을 쉰다. 숨 쉬는 건 어디로 쉽니까? 폐로 쉬잖아요. 그렇게 배당되어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리쌀을 먹지 말아야 한다, 또는 조를 좀 많이 먹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자세히 안내하는데 오늘은 간단히만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손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을 우리 수지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 저는 손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왜 그러느냐?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대가성 없는 손을 이용하는 자극 방법이라면 문제됨이 없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제2의 뇌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위가 무엇이죠? 뇌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뇌를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뇌의 영역과 우리 몸의 영역은 너무나도 대칭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다. 코 부위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 손에 있는 코 부위가 뇌에서 코를 관장하고 있는 부위를 자극해 줄 수 있다는 원리와 방법의 결과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는 이처럼 다 배당되어 있다는 건 목화, 토금수, 간, 심, 비, 폐, 신장이 있고 그의 짝이 있다는 것은 이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반지를 여러분들이 해서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금반지를 끼웠다. 금반지라는 것은 따뜻하게 보태주는 성질이 있는데 그거는 폐의 손가락에 폐의 기능이 부족해져 있는 사람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폐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금반지를 끼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다시 확인하는 방법은 폐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가 또는 문제가 우리 몸에 있을 때 끼고 있는 반지를 뺐을 때 그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폐의 잘못된 기능 조절을 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 이침 아실 겁니다. 귀 자극요법. 귀에도 우리 몸 전체가 배당되어 있다 하죠. 그런데 귀는 뇌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침을 좀 놓거나 하게 되면 바로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혀를 가지고 몸의 이상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발반사요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발에도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바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에도 있죠. 홍채 분석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죠. 눈에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몸의 현주소가 바로 거기에 있는 눈에 있는 눈동자, 바로 그곳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몸에 있는 문제가 뇌를 통하여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직접적인 연관이 된 부분은 아주 정확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을 많은 경험과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눈, 마음의 창은 눈이요. 눈, 우리 눈을 통한다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 제일 먼저 올챙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까만 것이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태어나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또 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내장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내장과 연관된 자리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장 체벽 반사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 몸엔 여러 가지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함께 알아봅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과 의료행위와는 상관없고 전혀 부작용이 없겠기에 대신에 효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아프다, 즉석 통증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뇌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7부 이제 마지막 편이 남았는데 통증의 이해와 해소 방법에 대한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요. 중요한 건 23개 과목의 주제와 그것을 왜 연구하며 커리큘럼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정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편이니까 자 7부에서 다시 만나 봅시다. 감사합니다.